지난 2018년 문재인 김정은 간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한 소위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등이 일반 이적죄 등으로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29일 펜앤마이크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허용준 검사는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윤건영 당시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이 간첩, 일반이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물건 손상 공전자 기록 등 위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 검사는 이 사건 각하 사유와 관련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일반이적죄는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피의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남북 경제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던 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부를 통해 그 정책 내용을 구체화한 자료를 제작한 후 USB에 담아 김정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통치활동의 일환일 뿐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북한을 위해서 군사기밀을 수집하였다거나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의자들에게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와 관련해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보안업무 규정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가 공개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고발인이자 한반도 신경제 구상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인 구주와 변호사는 허용준 검사는 USB를 보지도 않고 이와 같이 판단했다며 명백한 간첩 행위가 통치행위로 탈바꿈됐는데 한반도 신경제 구상자료가 북한에 넘겨져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판단한 검찰이 명백한 간첩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통치행위로 판단한 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에 계속 다투겠다고 덧붙였다.